주제 28번 청의 침략과 효종의 북벌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빠르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 봤는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광해군이 했던 정책들, 그런데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인조가 왕이 되었는데요. 이때 엄청 어떻게 보면 막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았던 전쟁인가 싶을 정도로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627년, 즉 정묘년에 호란, 그러니까 오랑캐가 쳐들어오는 난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쳐들어왔는지 보면요. 후금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후금? 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광해군이 중리배교했고 후금이랑 명이 갈등이 있었을 때 우리가 명나라를 돕지 않고 중간의 입장에서 우리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했었죠. 자, 그때 이 후금입니다. 후금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명나라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고 그 힘이 강력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와만 친하게 지내죠. 네. 그렇게 되니까 후금은 광해군의 복수를 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냥 명분으로 이 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627년 정묘년에 이 후금이 조선을 쳐들어오게 돼요. 이때 너무 놀란 인조는요, 궁궐을 버리고 강화도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선조고 인조고 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때 막 도망을 열심히도 가죠. 네, 도망을 가고요. 부랴부랴 후금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금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야, 너네 이제 명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우리랑 형제 관계를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즉 형이 누구예요? 후금이고 아우는 동생은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고 우리 말을 잘 따라, 내가 형이니까 라는 조건을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묘호란을 겪으면서 이들에게 오케이 형제 관계를 맺을게, 약속을 할게, 그리고 명과 이제 안 친하게 지낼게 라고 하면서 이 후금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1627년에 일어났던 정묘호란이에요. 자, 그런데 1636년 더 큰 전쟁인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즉 병자년에 또 이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후금이 아니라 청이네요?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온 건가요? 아니에요. 후금이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이제 막 명나라까지도 다 먹는 완전 막 그런 상태예요. 후금이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나라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청나라로. 그러니까 병자호란 때는 이 후금이 나라의 이름을 바꿔서 청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묘호란 때 쳐들어왔던 건 청나라라고 하면 틀려요.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 공격했던 게 맞고 더 강력해진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꿔서 다시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쳐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자, 볼게요. 1636년에 이 청나라가 바로 공격한 게 아니라 이 청나라가 조선한테 뭘 요구하냐면, 야, 우리 이름 바뀐 거 봤어? 우리 이렇게 강해졌잖아. 우리 청나라야, 이제. 자, 우리 청나라야. 그러니까 이제 형제 관계로 만족하지 못해. 이제 너네랑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랑 형 관계보다도 더 뭔가 차이가 큰 관계잖아요. 즉 청나라가 왕을 하고 조선 너네가 신하를 해 라고 하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오케이 알겠어 라고 수용했으면 병자호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자고 했을 때 신하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게 됩니다. 척화파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무슨 후금 쟤네 여진족이잖아. 옛날에 우리한테 발발 기었던 쟤네랑 어떻게 왕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 미쳤어? 우리가 그냥 쟤네랑 싸우자. 그냥 죽는 한이 있어도 싸우고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자. 어떻게 쟤네랑 저런 관계를 맺어? 하는 사람들이 척화파입니다.
자, 그런데 주화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청나라를 이길 수 없어. 봐봐, 명나라도 깨지는 거 맞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지금 당장은 쪽팔리지만, 창피하지만 그래도 화해를 해야 돼. 그래도 지금 화해를 해서 친하게 지내서 최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막아야 돼. 피해는 없어야지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때 왕은, 당시 인조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바로 싸우자를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의 요구를 결국 거절했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조선을, 그게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군대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인조가 너무 놀라서 강화도까지도 가지 못하고 어디로 피난을 가냐면 그 유명한 남한산성. 남한산성으로 피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산성 안에 있는 음식이나 그런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청나라 밖에서 기다려요. 남한산성 밖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인조가 나와서 47일 만에 이 청나라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죄 없는 백성들이 청나라에 많이 끌려갔고요. 심지어 인조의 두 아들이었던 세자였던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도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가고 죄 없는 조선 백성들은 팔려가는 이런 굴욕을 겪게도 됩니다. 이게 바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들의 요구가 이런 것이었고 거절했을 때 발생했던 것. 그래서 어디로 피난 갔는지도 그리고 어떤 굴욕을 겪었는지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등장한 왕을 볼게요. 자, 인조가 있었고 인조 때 이런 일이 발생했죠. 자, 살짝 보면은 자, 그 다음에 등장했던 왕이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인조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선생님 첫째 아들이 왕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었던 효종이 왕이 됩니다.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자, 그런데 아무튼 효종은요. 자기 아빠가 굴욕적으로 청나라한테 항복하는 모습을 다 봤고 자기도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효종은 처음에 어떤 정책을 하냐면 북벌 정책을 주장합니다. 북벌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면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의 입장에서 북쪽은 바로 청나라죠. 청나라. 북쪽을 정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벌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청나라를 공격한다고 조선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크게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서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일이 있어요. 청나라가 러시아, 지금의 러시아와 싸움을 하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직접 러시아를 공격해주는 청나라의 청나라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우리가 오케이 도와줘서 러시아를 공격해줬던 사건이 바로 나선정벌입니다. 선생님 뭐예요? 청나라 싫다면서 청나라 왜 도와줘요? 이거는 이때 사실 보면은 우리가 청나라를 실질적으로 치기는 어려운데 청나라를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약간 청나라에게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도 이만큼 성장했어.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정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효종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면 이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청나라를 무조건 정벌하려고만 하지 말고 청나라에 가보니까 진짜 발달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냥 북쪽에 있는 거를 학습, 공부하면 어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북쪽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북쪽에 있는 괜찮은 것들은 배워보는 게 어때? 라고 하는 의견도 효종 때 점차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생겨났던 것과 그리고 효종의 북벌 정책과 왜 효종이 나선정벌에 나갔는지 그리고 북학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왜 스멀스멀 등장했는지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4쪽과 65쪽의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64쪽. 정묘호란의 결과 조선은 후금과 어떤 관계를 맺었나요? 정묘호란의 결과는 형제 관계를 맺었죠. 두 번째, 관련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해 볼게요. 먼저,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킵시다. 화해하지 말고 청과 끝까지 싸워요.는 누굴까요? 바로 척화파겠죠. 현실적으로 조선의 힘이 너무 약해요. 청과 화해하고 피해를 줄입시다. 청과 화해합시다. 그냥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주화파이겠죠. 자, 65쪽에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 써봅시다. 자, 어떤 나라가 조선을 공격한 게 병자호란이죠? 바로 청나라이죠. 후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는 어디로 피난 갔죠? 바로 남한산성으로 피난 갑니다. 세 번째, 효종은 무엇을 계획했죠? 북쪽을 치는 북벌론, 북벌 정책을 계획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배웠던 내용을 워크북으로 정리해 볼게요.